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AI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날려보낸 방역 매뉴얼을 두고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소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의 통합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창원소방본부는 통합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단체장의 선거법 혐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독감 AI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앞선 보도에서 방역당국은 매뉴얼상 AI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날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매뉴얼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한 AI 상시 예찰 시료 채취 표준 행동 요령 매뉴얼입니다. 포획한 철새는 시료 채취가 완료되면 폐사 방지를 위해 바로 방사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달 19일 김해 생림면에서 야생조류를 생포해 시료를 채취한 뒤 곧바로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나온 검사 결과 풀어준 야생조류에서 AI 감염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뉴얼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그것은 환경부 쪽하고 협의해서 포획 개체 자체가 이렇게 또 보호종일 수도 있고요.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또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따라 야생조류의 경우 함부로 폐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AI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시료를 채취한 뒤 바로 방사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가의 AI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김해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방역당국이 AI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방사하고 지자체는 방역을 한다는 게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분배능이라든지 그걸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포획을 해갖고 그다음에 그 결과는 또 며칠 뒤에 일주일이나 정도 돼야 그게 이제 확진이 되고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아마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전문가들은 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감염된 야생조류가 언제 어디로 날아다니면서 전염성이 강한 AI를 퍼뜨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생포한 야생조류를 가둬두고 양성 반응이 보인 개체에 대해서는 실제 살처분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I에 감염된 야생조류마저 풀어주도록 하는 방역 매뉴얼이 애꿎은 농가들만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의 최우선 과제는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 인명을 구하고 불을 끄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데요. 도로의 사정상 소방 차량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이 많은데요.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창원의 한 고등학교 앞 삼거리입니다. 학교에서 화재가 났다고 가정 시에 보시는 것처럼 양쪽 도로에서는 소방 차량이 진입하기 쉽지만 정작 학교 앞 상황을 보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과 도로 폭이 좁아 소방 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학교 앞 전체 도로의 폭은 5.2m. 소방 차량이 지나가려면 최소 3.5m는 확보돼야 합니다. 차만 없다면 소방 차량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은 남는 공간이 겨우 3m 남짓으로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곡각지나 커브 구간은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위험은 항상 도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그때 당시 또 이제 사람이 대놓고는 없었을 경우가 있으니까 소방차 진입할 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차가 이제 부딪혀서 차가 이제 그 뭐 손실도 있었고 그래서 못 들어갔던 경향이 있어요.
어렵지. 여기까지 전부 다 주사하고 여기도 전부 다 주사하지. 저희가 이렇게 소방차 가기 힘들지. 그렇게 차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요를 온다든지 이렇게 나가다든지 이러면 몇 번 싸우고 뭐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삼복도로 인근이나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지난 4월 산불이 났던 지역입니다. 화재 신고 접수가 된 지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폭이 좁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 차량 진입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모두 29곳. 이 중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은 5곳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 제기 등의 우려로 현재까지 강제 처분한 사례는 전국에서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 통행 장애뿐만 아니라 재난 시에는 인명피해와 직결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양심 있는 주차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사고 현장 인근의 불법 주정차로 구급 차량의 진입이 늦어져 희생자가 늘었습니다. 대형 사고 때마다 거론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행정 당국의 의지도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여름 횡성 둔내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기억하십니까? 폭우로 산비탈이 무너져 주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런데 산림청 조사 결과 이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양광 시설이 어떻게 산사태를 유발했는지 기자가 간다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10곳 중 8곳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균 경사도 10도 미만 조건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토사가 주택을 덮쳐 70대 주민 한 명이 목숨을 잃게 강원도 됐습니다. 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70대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강원도 횡성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매몰되고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석 달 가까이 지나고 그 산사태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8월 산사태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산사태 당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너져 내려 터만 남은 주택과 흙에 밀려온 승용차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러지고 꺾어진 나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집안에 있던 세간살이는 여전히 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산림청 조사 결과 산사태 원인은 태양광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 시 집안이 약해진 탓에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또 토사로 배수로가 막히는 바람에 흙을 쌓아둔 경사지에 빗물이 들이쳐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태양광이 설치된 산비탈이 갑자기 쏟아진 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며 산사태 요인으로 태양광을 지목했습니다. 파헤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흙이잖아. 흙이니까 물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까. 그냥 완전히 막 분물 터지듯이 터졌지.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 이거는 뭐 산책 도사도 아닌 사실인데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진짜 인정. 2년 전 집중호우로 태양광 시설이 무너진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산사태가 발생했던 철원군 갈마릅의 태양광 시설입니다. 당시 폭우가 쏟아지자 산비탈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시설이 흙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사태 이후 옹벽을 다시 쌓는 등 복구 작업이 이뤄졌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비가 많이 오면은 불안하고 마음이 항상 근심 걱정이 생기죠. 아유, 이게 너무 잘못된 거죠. 행정상 이렇게 비탈진 곳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거는 좀 비가 오면 걱정은 되지. 다 밖에 내릴까 봐. 비 많이 올 땐 걱정된다고. 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지난 5년간 축구장 면적의 7,260배 규모의 부지에 산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지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최근 5년간 35건이나 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고 경북과 충북 지역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경사면이나 옹벽이 붕괴하면서 토사가 유출된 경우입니다. 전문가는 모든 산지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실 설치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잘하면 되는데요. 그 지형이나 지질에 맞게끔 그거를 안전시설을 하고 태양광 시설을 하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지금은 우선이에요. 산사태 걱정이 커지자 정부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 태양광 3천여 개를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한 태양광. 그러나 무분별한 도입과 부실 설치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전소연입니다. 창원소방본부가 최근 경남소방본부와의 통합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반박했습니다.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10년간의 지역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한 소방 공무원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4년 진동 버스 사고, 2017년 양덕천 실종 사고 및 창원 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 등 대형 재난에서도 초기 대응을 한 점과 주요 성과를 내세우며 독자적인 수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소방사무 정상화와 안전한 창원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일 검찰이 홍남표 창원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남도당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일 민주당 경남도당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홍 시장의 후보자 매수 관련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시장은 위법 사실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창원 시민에게 사죄하고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한치의 과오가 없다면 당당히 자신의 결백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홍 시장뿐 아니라 창녕과 산청 등 선거법 관련 혐의를 받는 단체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제9회 나노융합 산업전이 3일과 4일 이틀간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나노산업 관련 5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 단체가 참가해 산업전 시회와 토크 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수출 상담회와 기술 상담회, IR 컨설팅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노융합 산업 관련 기업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강화에 나섭니다. 군은 별도의 점검반을 꾸려 오는 25일까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상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부출입구 폐쇄와 소독시설 관리 상황, 차량 소독 여부 등 방역 사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고성 당항포 관광지가 오는 18일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갑니다. 최근 공룡 엑스포를 마친 당항포 관광지는 관광지 전체의 재정비를 위해 3일부터 18일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휴장 기간에는 관람객 입장이 제한되고 오토 캠핑장 운영도 중단됩니다. 오는 5일과 6일 열리는 원동 베넷골 사과축제가 이태원 사고 국민 애도 분위기에 따라 축소 개최됩니다. 양산시는 또 농가 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입을 위해 진행할 예정이던 일부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전시 판매 행사 등으로 조용하게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골 사과는 4에서 5도의 높은 당도와 적절한 신맛, 독특한 사과 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11일까지 행사장과 베넷골 일원, 개별 농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내년 경남도 전환 사업에 43개 사업이 신규 선정돼 도비 16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규 지정 사업은 거제 문화예술회관 개선공사와 파노라마형 서핑 스테이션 조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 등 43개 지역 현안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